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일관성 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가계신용 증가율은 장기 추세치 8.2%보다 낮은 8.1%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22%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에 동기간 최저 수준으로 안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 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만 절대적인 규모가 크고 증가세도 높습니다.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여타 정책 수단과 함께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여신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자 DSR을 도입하고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각 업권별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고 10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향후 은행권에서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고 DSR로 분류되며 개별 은행에서는 전체 대출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비율 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고 DSR 대출에 대한 관리 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고 DSR 기준과 함께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에 대한 관리 비율과 평균 DSR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시범 운영 결과를 보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평균 DSR 100% 초과 대출 비중이 시중은행 대비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은행의 DSR이 높은 이유는 영업구역인 지방의 LTV 규제 수준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낮고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담대 취급 시 소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객관적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요인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중은행, 지방은행의 DSR 관리 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규제 준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DSR 70% 초과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은 15%, 지방은행은 30% 이내로 관리해야 하고 DSR 90% 초과 대출은 시중은행은 10% 이내, 지방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 DSR은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은 80%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 DSR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에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고려하여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시범 운영에 비해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상품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DSR 산출 관련 소득과 부채는 현행과 동일한 방식을 산정하되 직장근로자 및 농어업인의 소득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배려 방안을 마련하였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에 포함하는 등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부담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그간 RTI 규제는 금감원이 업권별 협회와 협의를 거쳐서 만든 개인 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이 주요 은행에 대한 RTI 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RTI 미달로 거절한 경우가 없는 등 부적절 운영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RTI 기준 미달 임대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설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준 미달 임대업 대출 예외 취급 한도와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RTI 산출 시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근거하여 산출토록 하여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추정소득을 활용하는 경우 인정한도 설정, 전결권 상향 조정, 증빙서류 첨부 등 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RTI 규제 비율은 기준 조정 시에 임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9.13 대책 임대업 대출 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방안의 운영 상황 등을 보면서 규제 비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DSR이 여신 심사의 근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득과 부채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에 부합하는 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부채는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정보원으로 대출 정보가 집중되는 등 비교적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였으나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를 제외하면 실제 소득 확인이 어렵고 지방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소득 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 금융권 여신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상환 능력이 충분함에도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밀한 소득 확인 없이 상환 능력을 벗어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DSR 관리 지표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보험, 저축은행 여전 순으로 순차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은행은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업고는 향후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범 운영 기간 동안 DSR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금융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및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9.13 대책 이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대책 이전에 비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두 매매 가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시장 과열 움직임이 상당히 진정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대책 시행 초기 일선 창구에서 업무 처리에 다소 불편이 있었으나 전 금융권의 협조로 비교적 빠른 기간에 업무 처리가 안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 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업권별 협회에서는 새로 시행된 대출 규제 관련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시고 개별 금융회사에서는 자체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적극 지원해 주시고 대출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이은 금리 인상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국내 시장금리가 장기 국고채 금리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서 금리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대비하여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 앤 리스백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 금융권은 원금 상환 위에 연체금리 인하 등 연초에 발표한 취약, 연체차주 지원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업권별, 취약 차주별로 금리 상승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사의 신용대출과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과 업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드사 신용대출의 경우 카드론에 비해 충당금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어 가계대출과 관련한 규제 감독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신용대출 취급 과정에서 관련 규정 등 위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감독해 주시고 업계에서도 신용대출 상품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신용대출 취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하여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았으나 향후 외부 충격에 따른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관리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 금융권 모두가 한 마음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